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의 신규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개발협회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2월 신축 단독과 반단독, 타운하우스의 벤치마크 가격은 186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5% 급등했습니다. 신축 콘도 가격도 118만여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간보다 13% 뛰었습니다. 이 같은 집값 상승은 기존 주택과 마찬가지로 수요는 너무 많은데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협회는 광역 토론토의 신규 주택 가격이 단독주택과 콘도 부문에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근본적인 재조정 없인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치솟게 되면 주요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인재 유치와 관련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협회는 계속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승인 과정과 수수료, 세금 등 주택시장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오래된 방식의 부정확한 인구 예측 탓에 주택 공급 정책에 실패했다며 광역 토론토에서 지금의 수요를 채우려면 공급량을 매년 30%씩 더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6월 총선에서 각 당은 유권자의 관심이 높은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협회는 강조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1996년에서 2021년 사이 광역 토론토의 평균 집값은 450% 이상 폭등했고 토론토 지역은 453%나 치솟았습니다. 한편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량은 3,630채로 10년 평균보다 17% 높았으며 이 중 80%인 3,048채가 콘도입니다. 온타리오주는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다시 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 입원한 환자 수가 그제 611명에서 어제 66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 174명에서 16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신규 확산세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는 하수검사에선 주 저녁에서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 수는 7일마다 평균 2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마스크 착용까지 해제되면서 확진자 수가 늘 수밖에 없다는 온주 자문기구는 하지만 무증상이나 경증이 많아 의료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방역 조처가 완화됐다 하더라도 아직은 모임이나 외출 시 계속 조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전국의 병원 입원 환자 수가 22일 기준 3,828명으로 3,600명대에서 다시 늘었습니다. 주별로 보면 퀘벡주에서 1,062명이 입원해 있고 알버타주 956명,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25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11일 500명대에서 400명대로 낮아진 이후 아직까지 300명대로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의 누적 사망자 수는 37,310명입니다. 온타리오주 경찰은 과속과 난폭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속도를 낮추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스턴트 운전은 올 들어 더 늘고 있습니다. 온주 경찰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 사고는 2020년 284건에서 2021년 288건으로 1%, 사망자 수는 304명에서 315명으로 4% 늘었습니다. 그런데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62명에서 81명으로 31% 급증한 겁니다. 10년 중 최악의 수준입니다. 또 난폭 등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도 45명에서 58명으로 29% 늘었습니다. 온주경찰이 적발한 과속 사례는 15만 7천여 건에 달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자동차협회가 운전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운전자 10명 중 8명이 과속 운전을 목격했습니다. 또 운전자의 절반에 가까운 42%가 과속 질주한 경험이 있으며
7%는 난폭 운전했다고 답했습니다. 속도를 즐기려는 젊은 운전자들의 과속이 특히 늘고 있다는 옆에는 이들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스턴트 운전을 심지어 주차장에서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온주경찰은 제한속도 60km 구간에서 116km로 과속 질주한 운전자를 체포해 차량을 압수하고 30일간 운전면허를 정지시켰습니다. 온주경찰은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숨진 사망자 수가 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명을 이미 넘어섰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찰은 과속이나 난폭 운전은 특히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며 안전 운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캐나다 정부는 러시아 국회의원 160명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특정 상품과 기술에 대한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캐나다군에 대한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 정상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촉구하고 동유럽 지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중국과 벨라루스를 향해서는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불가리아와 헝가리,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에 4개 전투단을 배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화학과 생물학,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화학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이 대응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지원하고 모든 동맹국의 안보를 방어하는 데 있어 단합돼 있고 단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제재 결의안들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이어 미국 본토와 한국, 일본 동맹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지난 일요일 다운타운에서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난 픽업트럭 운전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날 새벽 3시 베터스트와 나이가라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8세와 26세 여성이 뺑소니 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들을 치고 도주한 쉐보레 실버라도 흰색 픽업 트럭을 공개한 경찰이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토론토 경찰은 지난 8일 밤 8시 30분 롱브랜치 지역에서 걸어가던 15세 소녀에게 접근해 돈과 마약을 줄 테니 차에 타라고 강요한 30대 흑인 남성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검은색 세단을 타고 있던 용의자는 회색 후디와 검은색 청바지, 흰색의 나이키 에어포스 원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푸드뱅크 방문자 수를 줄이려면 최저시급을 올리는 방법뿐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캘거리 대학 연구진과 온주 푸드뱅크가 2014년에서 2020년 3월 사이 푸드뱅크 방문자와 임대료 관계를 조사한 결과 월세가 $30 오르면 1년에 푸드뱅크를 방문하는 숫자가 토론토에서만 73,800여 명, 온주 전역에서 37만 5천여 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푸드뱅크 관계자는 2014년에서 2020년 사이 푸드뱅크 방문자가 53% 늘며 코로나 팬데믹 이전엔 한 달 방문자가 5만 5천여 명이었는데 최근 식료품에서 휘발유 값까지 거의 모든 것이 오르면서 지난달에만 무려 13만여 명이 다녀갔다고 지적했습니다. 푸드뱅크 이용자 증가를 사회적 문제의 조기 경고라고 우려한 푸드뱅크 측은 특히 온주는 최저시급이 올랐을 때만 방문자 수가 줄었다며 최저임금을 올리고 사회적 지원 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각주, 연방정부가 함께 해결해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월 온타리오주 토론토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설에 제설 비용으로만 $1,700만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55cm의 폭설이 쏟아져
도로와 인도에 18만 톤의 눈이 쌓였고 이를 치우는 데 든 비용만 겨울 시즌 제설의 20%에 달해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시 버스들이 멈춰서고 민원이 6만여 건에 달한 가운데 토론토시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폭설이 더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용이 많이 드는 눈 보관이나 제설 장비 유지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하청업체를 통한 제설 작업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 폭설 등급을 더 세분화해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업체를 나눠 지역별 전담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달 28일과 31일 바티칸에서 퍼스트 네이션스와 메티스, 이누잇 등 세계 캐나다 원주민 대표단을 개별적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이어 4월 1일엔 캐나다 주교단과 원주민 대표단을 함께 만나 가톨릭 교회 운영 기숙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을 언급하고 공식 사과의 뜻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민 기숙학교는 19세기 초중반 원주민들을 백인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해 캐나다 정부가 설립하고 가톨릭 교회가 위탁 운영했는데 지난해 5월부터 이들 학교 부지 곳곳에서 1000여 구 이상의 아동 유해가 발견되자 지난해 9월 캐나다 주교단이 이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한 바 있습니다. 교계 안팎에선 교황과 캐나다 원주민 간 만남이 궁극적인 화해를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